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가 비전 선포식을 통해 학교 운영의 방향성과 목표, 추진 전략 등을 지자체와 대학, 산업체 등과 공유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선도 계획을 비롯해 창업 생태계 조성, 국가 거점대 역할 강화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천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위해 보행량이 많은 구역 6개소에 보행신호 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했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첫 사례이자 경남 두 번째 사례인데 무단횡단 심리를 억제해 보행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해군 의회와 함양군 의회가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남해군 예산 5,970억 원, 함양군 예산 6,496억 원이 각각 의결됐습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로 함양 지역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쿠팡 물류센터 사업 무산과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완화 찬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이 올 한 해 함양군을 달궜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34에 선정된 경상국립대학교가 글로컬 대학으로서 행보에 나섰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통해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우주항공 방산 분야 대학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5년간 약 1,000억 원의 지원과 각종 규제 혁신 적용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건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프로젝트. 전국 100여 개 학교가 사업에 뛰어들어 올해 우선 10개 학교가 지난달 선정됐습니다. 이 중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는데 경상국립대는 우주항공 산업과 방산산업이 집적화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우주항공대학,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그다음에 진주 K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담대한 상업 생태계 조성인데 이 부분이 국가 전략산업하고 맞고 경남 전략하고도 맞고 대학의 특성화 사업하고도 맞고 지역사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가운데 19일 글로컬 대학으로서 경상국립대학교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우주항공 방산 분야 상위 세계 10위권, 아시아 3위권 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경상국립대는 이를 위한 추진 전략과 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먼저 4대 추진 전략으로 상생과 협력, 연계와 시너지 등을 꼽았는데 경상국립대는 국내외 선진 대학과 산업체 등을 벤치마킹해 대학을 혁신하고 시설과 기자재보단 인재 양성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대학 설립을 통해 경상국립대만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대학원과 연구소 통합 조직인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을 만들어 관련 분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대학 지자체 등과 연계를 통한 실무 인력 양성과 관련 분야 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우주항공대학과 우주항공방산기술원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거기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 방위산업의 아주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글로컬 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방산 분야를 이끌겠다는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의 발전을 넘어 인구 소멸 위기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는 서부 경남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만큼 이번 글로컬 대학 선정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중국 정저우시 대표단이 노인복지 선진 사례 벤치마킹과 교류 확대를 위해 18일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정저우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자이정 부주석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진주시청을 방문해 조규일 시장과 두 도시의 우호 증진과 교류를 위한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저우시 대표단은 이어서 진주 상락원과 파크 골프장을 견학하며 노인복지와 건강 증진 시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인구 1,300만 명의 정저우시는 지난 2000년 진주시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진주형 공유 어린이집인 구술모음 어린이집 사업에 대한 2023년 성과 보고회가 19일 열렸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방에서는 첫 시행되고 있는 구술모음 어린이집 사업은 인근 어린이집 간의 공동, 공유 보육으로 아동대 교사 비율 개선을 통해 교사의 보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성과 보고회에 참석한 원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엔 구술모음 어린이집을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회에 참석한 조규일 진주시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3년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금 구술모음 어린이집을 더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해군의회가 제272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내년도 남해군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등이 의결됐는데요. 지역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에 관한 5분 자유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본회의 내용을 허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9일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마지막 본회의.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군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이 의결됐습니다. 당초 남해군이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총 6,015억 원으로 군의회 심사 결과 이 가운데 약 45억 원이 삭감되며 수정 가결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과 규모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29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지원 2억 원 등입니다. 또 이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한 박종식 의원은 남해군이 소득세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 체납액의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제언도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종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에 다자녀라는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성년자 자녀를 둔 2,047가구 가운데 3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290가구, 전체 14%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한 명만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다자녀를 3자녀로 하는 기준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밖에도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의회 사무기구 정원을 늘리는 등 조례안을 의결하며 1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남해군의회. 내년에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남해군 신청사, 다같이 키움센터 등 굵직한 사업들의 착공이 예정된 만큼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지 주목됩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남해군이 공약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남해군은 19일 2023년 하반기 공약 사업 추진 사항 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이행 과정, 과제 등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공약 사업 88건 중 완료된 사업은 29건이며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5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행률로 보면 약 63%로 이는 상반기 공약 사업과 비교했을 때 16%포인트 늘어난 수치이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과 권역별 농산물 공동저장시설 준공 등 사업 이행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27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선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6,609억 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2024년도 예산안은 항공파크 경량항공장, 조성사업 등을 포함해 8억 8천여만 원이 삭감된 6,49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또 5분 자유 발언에선 정광석 의원이 공모사업의 무분별한 신청 자제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정광석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비 몇백억 확보라는 대형 현수막으로 성과를 알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대상은 누구인지,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초록불이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표시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불일 때는 이를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천시에 초록불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는 표시기가 설치됐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행 신호에 맞춰 사람들이 길을 건넙니다. 이내 정지를 알리는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더니 표시기에 붉은색 숫자가 나타납니다.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식입니다. 지난해 5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천시. 사망자도 8명에 달했는데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사천시와 사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이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해 이를 줄여보기로 한 겁니다. 서부 경남에서는 처음입니다.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사업은 이 보행자를 위한 건데 사실은 교통 사망 사고의 한 38%가 보행자 사고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지금 확대돼야 될 사항인데 삼천포 운동장 사거리 등 보행량이 많은 6곳에 설치했는데 우회전 차량의 무리한 진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심리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표시기를 시범 운행한 뒤 무단 횡단자가 절반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보행 속도가 빠르니까 차가 막 이쪽저쪽 보고 이거 떼올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게 되는 것 같고. 한편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에 대해 남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느낄 경우 기다리기 싫어 무단 횡단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국민의힘 최상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사천 남해 하동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최상화 예비후보는 13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은 존폐가 결정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역을 잘 알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여야 협력을 이끌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교통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최 예비 후보는 국회 정책연구위원과 청와대 춘추관장, 한국남동발전 상임감사 등을 지냈습니다. 진주시가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내년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진주시는 19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내년 아동급식 지원 권고 단가인 9,000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올해 대비 10억여 원이 증액된 52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 30개소에 추가 선정 심의를 거쳐 총 733개소 가맹점 운영으로 아동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급식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에서는 모두 3,05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이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의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그 첫 번째 순서로 함양 지역 소식들을 살펴봅니다. 쿠팡 물류센터 사업 무산과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완화 찬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하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720억 원대 투자와 300명가량의 신규 고용 창출로 지역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쿠팡 물류센터 건립이 사업 추진 4년 만에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당시 함양군은 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인허가 협의를 이어왔었고 기업 유치 관련 조례를 손보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쿠팡은 대상지 일부가 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추진이 미뤄졌고 보조금 지원 약속이 번복된 점 등을 들며 사업 백지화의 책임이 행정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함양 군민들의 아쉬움이 컸던 만큼 만회를 위해선 신규 투자 유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함양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사안 중 하나로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 완화를 둘러싼 찬반 갈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들이 서하면 황석산 인근에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자연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수개월 동안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 시설과 주거 밀집 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를 내용으로 한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극에 달한 마찰. 해당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행정과 의회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갈등의 불씨는 어느 정도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함양군이 도심교통 시스템 도입 기반 마련과 관광객 유입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경량항공장 조성 사업. 하지만 소음 피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 인근 주민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됐고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도 무산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군은 일단 다른 대상지들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초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조건부 승인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사업 재추진 공식화 등으로 지리상권 지자체들의 케이블카 유치 움직임이 다시 본격화됐습니다. 함양의 경우 민간유치위원회에서 케이블카 출발 후보지를 마천면 백무동과 추성리 두 곳 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발지가 결정되고 나면 함양군에서 관련 용역과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차례로 추진한다는 계획. 하지만 탑승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함양 지역에선 수동농협 임종식, 안희농협 김기종, 지곡농협의 강순현 당시 후보가 조합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리산 마천농협 조합장은 조원래, 함양농협은 강선욱, 함양산청축협 박종호, 함양군 산림조합은 박성서 당시 후보가 각각 조합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 조합을 이끌게 됐습니다. 연간 22만 명가량이 찾는 함양 대표 관광지 대봉산 휴양밸리. 다만 연 19억여 원에 이르는 적자는 함양군에 부담으로 작용 중입니다. 관련 용역 결과 대봉 스카이랜드와 캠핑랜드 등을 위탁 운영 시 기존보다 약 30% 정도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은 일단 민간 위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회 승인과 사업자 모집 등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함양군청사, 민원실과 청사 바닥, 화장실 등에 대해선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진행됐지만 근무 공간의 경우 별도의 확장이나 리모델링이 없었기에 직원들로부터 불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함양군은 오는 2030년쯤 신청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사 건립비를 적립하기 위한 기금을 편성하는 등 어느 정도 대비를 하는 모습. 다만 물가 상승세를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부지, 함양읍, 교산리, 신천리 일원에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7월 대상지의 약 8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겁니다. 함양군은 해제구역을 포함한 약 11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장애인회관, 평생학습관, 종합병원 등 여러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시설들이 본격 입주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CS 하주입니다. 산청군 시천면 사회단체협의회가 가칭 덕산댐 건설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천면 사회단체협의회는 19일 산청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산댐 추진 논의를 백지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댐 추진위 측이 댐 위치나 수물지역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산청 생비량면 방화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산청군은 생비량면 방화마을에 마을회관과 공동작업장을 새로 짓고 주택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정비하는 셋들마을 사업을 마무리한 뒤 19일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셋들마을 사업에는 총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한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장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는데요. 한편 감자 재배 농가에서는 가을 재배로 채종한 감자를 실온에서 보관하는 등 휴면 기간을 단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산청과 함양은 오전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와 사천 영하 2도, 남해 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영하 1도에서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부산은 종일 맑겠는데요. 세종과 광주, 제주는 눈이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세종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3시 10분, 간조 시각은 밤 9시 34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3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행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떨어지며 진주 아침 기온 영하 8도를 보이겠는데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